뉴스외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이시고 민주당 법률 대변인이시잖아요. 예. 특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조사, 오전 조사 마치고 오후 조사 때부터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총경 조사를 못 받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 3시간 동안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오전 조사 받으면서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변호인들이 점심 때 그런 수기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 논리를 펼치면서 박창환 총경 조사를 못 받겠다 했던 게 첫 번째 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이유를 대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뭔가 증거가 나와서 조사를 좀 피하려고 했다라고 쓴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으로 그걸 저지했고 또 비하표현 통화기록 삭제 지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혐의 가지고 경찰청 국수본에서 소환 요청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럼 국수본이 소환 요청을 할 때는 조사 끝나면 만약에 나와서 조사를 하면 그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일 거로 보여지거든요. 수사 문법상. 그런데 그 수사를 특검이 그대로 받았으니까 특검이 국수본에 증거 수집된 것을 확보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게 오전에 질문에서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됐을 거고, 그걸 보고 정심대 변호인단이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청의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라고 한 건 하나의 핑계였다 이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이제 변호의 논리를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막기가 어려우니 법리적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비록 법원이 발부했더라도 불법이다. 불법 체포영장 집행은 역시 불법이다. 그런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박창환 총경이 그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 집행의 당사자가 조사하는 조사를 못 받겠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죠.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사받으러 나오더라도 조사를 뭐 방해한다든지 수사를 방해하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변호인단도 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특검도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러면. 예, 특검이 그게 내란 특검법 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허위 사실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찰청에 이 부분 수사를 인력을 파견을 요청했잖아요. 수사를 공식화한 겁니다. 예. 특검에서는 오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게 체포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 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5일에 나오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특검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왔을 때, 오늘 오전 9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을 때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할 거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건 흠결이다. 체포영장 요건은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검은 그럼 5일날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5일날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저는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일날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되지 않을 선에서 지금 그렇죠.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도 그거를 알고 예. 다음번에 나오라라고 통보를 한 예.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네요. 그럼 다음번에 일단 조사는 받을 거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요. 내일부터 수사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있거든요. 예. 보니까 관련 계좌가 2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포괄적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 계좌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특정해 놓고 예컨대 김건희라는 사람을 특정해 놓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쓴 계좌 전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을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영장을 주는 거죠. 근데 통상 일반적인 영장은 A 계좌에서 돈이 5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한 단계만 그 계좌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검은 기한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개 계좌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수사기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주가 조작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포괄 영장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영장을 봐야만이 사건의 규모,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 영장 요건에 맞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포괄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정성호 의원이 지명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기는 하지만 또 쓴소리도 많이 하는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성호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죠. 또 연소원 동기이기 때문에 격의 없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이고. 근데 의원 때하고 법무부 장관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법무 영역에서 집행하는 참모인 그런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미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대통령 공약으로 했고 그 뜻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성호 장관은 그걸 제대로 집행하리라고 보고 5선이나 되시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또 야당 의원들도 설득하기도 좋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아주 적임자가 잘 선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 의원님 보면은 평상시에 어떤 이 속도보다 좀 신중함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검찰 개혁도 그러면 속도감보다는 신중하게 여야 합의를 좀 해가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 검찰 개혁의 타이밍은 가급적 정권 초반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건 거의 저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그 늦추고 그래서 그래서는 절대 그건 아닐 거고 그러나 그 민주당 내 그 정부에서 안이 마련이 되면 네. 그것을 이제 당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 과정은 밟아서 하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히려 두루두루 다 협의가 잘 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면도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또 이것은 네. 굉장히 중요하고 큰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치밀하게 해야죠. 큰 이제 그 프레임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큰 프레임은 짜졌고 지금 정성호 장관 후보자 말씀에 의하면 결국 검찰이라는 명칭은 이제 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큰 이제 프레임은 짜졌는데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팅하려면 수기가 좀 필요하죠. 예. 큰 방향은 정해졌고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만 채워나가는 예, 과정이 있을 예.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보니까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검찰 출신이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그걸 명확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임명할 때도 이 두 분의 입장을 동의하는지 철학을 같이 하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동의하는지 확인해서 임명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확립된 대통령의 뜻을 이제는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 과정에서 검찰을 설득하거나 또 검찰의 어떤 논리적 저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 넘어가거나 이런 데는 검찰을 잘 아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검찰 개혁은 결국 정부하고 국회가 협의해서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큰 방향과 철학에서는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거네요. 대통령께서 네. 고민해서 네. 선택한 참모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러면은 검찰 출신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검찰 출신이 검찰에게 유리하게 개혁 방안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큰 방향은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을 제대로 알고 실수 없이 집행하는 게 오히려 검찰 출신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원래는 어제까지 종합 질의를 하루 그렇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위로 넘어가고 3일 날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정으로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종합 질의를 하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틀 해야 된다 해서 오늘 또 지금 종합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수년될 수도 있죠. 근데 소위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수년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의 방침은 이번 임시국회 그러니까 4일까지는 예. 결정을 하겠다. 3일이 안 되면 4일 날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4일 안에는 하겠다. 총리 인준은 어떻습니까? 총리 인준 역시 임시국회가 4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하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총리하고 상법은 가급적 3일 날 통과시키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예. 이제 총리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은 총리 후보자께서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 그 임명 동의가 여론조사 결과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수긍을 하셨다고 보여주고 또 하나는 총리가 빨리 임명돼야만이 이 새 정부가 장관들도 임명이 되고 빨리 그 정상 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걸 동의 빨리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한독수 총리 임명에 대해서 저희 당이 협조를 했잖아요. 그런 좀 협조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실 때 상법 개정안 3일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좀 부담이 있다 하는 부분, 뭐 배임죄 개선 부분 이런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해서 법안을 개선하든가 그럴 부분이지 이번 3법 개정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문제 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충분히 이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문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또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충분히 수기가 됐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또 기업의 요청사항은 또 준비해서 그걸 개선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예. 추후에 기업들의 입장을 또 들어서 예. 좀 수정을 할 수는 있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 상법 거네요. 개정 그 네. 부분이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에 따른 부수적으로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경제단체에서 요구하는 뭐 배임죄를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임죄가 일반형법에도 있고 특가법에도 있고 특경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거든요. 이런 중복돼서 있는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제대로 검토해서 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게 가야겠죠. 일단은 이번 임시국회 안에 예. 3일 안에 할 예. 생각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힘 얘기 좀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어제 끝났거든요. 국민의힘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국민의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자기 당을 개혁 점수를 빵점이라고 줬는데 그건 아주 그 제대로 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빵점 당입니다. 예.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을 사실은 짧은 기회가긴 하지만 새로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친윤으로 알고 있고, 근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겸직하면서 비대위원으로 지금 임명한 분들이 박덕흠, 조훈희, 김대식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 친윤당이다. 그러면 이런 체제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결국 현재 친능 당권파들, 기득권 세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윤석열 내란 쪽하고는 여전히 단절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개혁이 안 되는 정당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실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혁신위도 꾸린다고 했잖아요. 그 혁신위에서 개혁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려면 지금 물러난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그때 했어야죠. 예. 못할 거다. 지금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제가 민주당 법률대변인이시냐고 여쭤봤었는데 민주당에 보니까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가 예. 구성이 돼 있던데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주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 한준호 TF에서? 최고가 단장을 맡고 예. 저도 이제 그 일원인데 최근에 그 SBS 인터뷰에서 KH그룹의 배상윤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자기가 대북 사업에 투자한 것은 자기들의 사업으로서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서 기소했던 이 부분은 전부 그 기반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김성태라는 사람의 말만 가지고 진행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김성태하고 경제적 공동체 매우 긴밀하게 사업을 같이 하고 했던 그 KH의 배상윤 회장이 그렇지 않다. 이건 경기도와 관계 없는 거다. 이런 결정적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조작 기소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지금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고 또 대장동 사건도 그 대장동 일당의 설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내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엑셀 자료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평당 1,400만 원으로 쓴 기억밖에 없는데 평당 1,500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 이건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검찰의 해명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대장동, 지금 말씀드린 평당 1,400이냐 1,500이냐는 배임죄 구조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검찰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나온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과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